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최고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마이너스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책임지고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분들. 박찬대 원내대표? 네, 그분들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저는 원내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이제 멈추나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대응의 딱지는 뗐잖아요. 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지 뗐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하게 해줄 거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탄핵해버리면 부재 상황이 오는 거니까.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우리가 상황에 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청구서는 이제 금방 날라올 걸로 예고돼 있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혼하거나 지금까지 경제를 맡아왔던 경제부총리가 책임감 있게 뭘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건 분명하나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관점에 서서 조금 더 안정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민주당에 하는 모든 일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굉장히 세게 압박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 그 압박의 수위를 정말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꺼내서 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야 뭐 그런 흐름이 있는데 본인도 마땅치 않은 지금 전국의 흐름이 마땅치 않은 게 있으니 그 왜 용인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작부터 거기였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원내 지도부가 워낙 의지가 강했죠. 지금은 저는 원내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집을 꺾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책임지고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분들. 박찬대 원내대표? 네, 그분들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강공 말고 뭐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가는 길,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여기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마이너스예요. 형님만큼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쩔 수 없죠. 들을 건 들어야지.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 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선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원내 지도부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 가면 지금 뭐 아니죠. 이렇게 되죠. 당 대표가 예를 들면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사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요. 시스템상. 민주당의 얼굴이 박찬대. 그리고 경선 기간은 그게 관리하고. 경선 기간은 본선이 들어가야 선대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간다? 표정에서 다 말해주시네. 그거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실성을 좀 나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근데 법률적 지식을 정치적 분노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부터도 좀 화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최상목 대행을 99년 청와대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안 따랐던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해요. 그건 개인의 몫이고 그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붕괴할 만한 사안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당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몸조심하라 그런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를 일반 국민한테 드린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정서, 저 같은 사람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른바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묻는 건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이 지금 여권이 세운 이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자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묻는 것과 그 프레임에 의해서 발언하거나 행위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석고대죄 할 수도 있어요. 좋다고 합시다. 잘못됐으면 구정군패니까 석고대죄 하면. 예. 군 대통령은 어. 헌정사에 남을 실패면 헌정사에 남을 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왜 그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이게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라. 예? 탄륜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서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침묵하고 여기만 대해서 맨날 공격하면 저 당은 아침마다 거의 이재명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뭐 네?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망원집. 무슨 종윤 반명 정당 같아. 당명을 바꾸면 좋겠어요. 종윤 반명. 지난번에 윤석열 공화당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추종하고, 네. 네? 죽어도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건 좋다니까.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민주당이 좀 구전구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송구했다, 뭐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되게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시점이 오겠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면 예. 그리고 국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저는 탄핵을 남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탄핵권은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탄핵권을 남용했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 가지 사안을 섞어서 네. 이게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본말을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했으면 탄핵할 이유도 없죠. 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못하니까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야당이 용기를 내서 한 겁니다. 이거 검사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남용이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성찰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과라는 게 다른 메시지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까진 좋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탄핵권 남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잘한 건 없다. 뭐 그것보다는 더 정제된 형태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